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MPK고요. MPK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PK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럼 플라스틱 컴파운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어딘지, 그리고 결국에 이런 플라스틱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화학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는 어떤 거고, 또 자체적인 시장 전망은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일단 이제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합성수지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품목에는 컴파운드와 마스터 배치가 있다. 하지만 컴파운드가 매출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컴파운드가 어떤 거냐면 플라스틱 컴파운드가 이런 범용 플라스틱 원료의 특수기능을 가진 첨가제나 안료를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결국에 이제 뭐 전기전자나 뭐 자동차 부품, 전선 분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ABS나 P, C나 P 등의 새로운 첨가제를 넣어서 만드는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주요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LG화학,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고레이 첨단 소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MPK가 조금 사업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되려면 일단 전자 반도체 부분에 대한 성장도 일어나야 되고 전반적인 화학 시장에 대한 성장과 자동차 시장까지 같이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일단 23년도는 전년 대비 22년도 대비는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거죠. 결국 자동차 시장이 괜찮았었던 이유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연됐던 이연 수요가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생산과 수출면이 조금 증가한 면도 있고 또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조금 호재가 보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경기가 그렇게 막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적으로 잡아서 전년 대비는 조금 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년도가 23년도보다는 조금 좋진 않지만 21년도, 22년도 대비보다는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시장이 23년보다는 좋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24년 초반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소비 분야에 대한 진작이 있게 되면은 자동차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런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MPK 역시 좀 괜찮은 상황이 마련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합성 수지로 분리가 되는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자동차나 전자부품, 전선, 전기에 쓰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시장 전망성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3.3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산업 영향에 조금 영향을 전반적인 산업 상황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화학 산업이 살아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침체기인 상황이고 그 침체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기를 가져가게 되면은 조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1, 2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런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시장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주요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증시 안정과 증시 부양책과 어떤 이제 증시 부양책으로 인한 어떤 중국이 다시 경기가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빠지던 주가 증시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430조 원에 달하는 증시 안정기금과 지준율 0.5% 이날 카드를 꺼내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가 나왔을 당시에 상해 종합 지수가 지속적으로 커지다가 4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게 되면서 1900선 위에 안착. 하지만 뭐 다시 빠져서 2800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중국이 돈을 풀어도 전반적인 어떤 소비나 생산 서비스가
서비스 제조가 살아날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런 제조업 PMI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제조업 PMI는 기준선이 50이죠. 결국에 이런 1월 달에 나왔던 제조업 PMI를 보게 된다면 49.2포인트다. 49.2포인트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수치긴 하지만 아직까지 50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차이신 PMI를 보겠습니다. 차이신 PMI는 이제 50.7포인트와 50.8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50선 위다 보니까 체감 경기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제가 말했던 차이신 PMI가 57과 50.8인데 여기는 차이신 PMI가 52.7로 나와 있죠. 이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차이신 PMI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차이신 PMI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이제 민생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고 결국 이제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PMI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물론 서비스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서비스업은 이제 이번에 이제 52.7로 나왔죠. 일단 52.7이어서 50보다는 위긴 하지만 전월이 50.9였던 걸 생각하다 보면은 0.2포인트가 떨어진 수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차익심 PMI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해 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 그냥 제조업 PMI는 50선 아래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이 완전하게 회복세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런 MPK를 볼 때는 전반적인 시장을 보게 되는 중국에 대한 이슈도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MPK에 관심 있으신 분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MPK 뭐 상황이 좋지 않죠. 뭐 차트로는 크게 할 말이 없을 거. 굳이 뭐 말하자면 그래도 뭐 이런 부분에서 1,700원 부분에 조금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윗부분들에서는 조금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눌릴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크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상이나 이슈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니까 MBK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